안녕하세요.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시작하면서 딱 동시에 기다리고 계시던 20명 분들 명단 받아주세요, 사무장님. 네네. 5분 전에 착석하신 분들 스크린 캡처해서 명단 받고 저희가 가산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한 달을 넘는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죠? 저희가 한 달을 오늘은 가장 이제 저희가 어려운 고비는 넘겼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쉽다고 하는 끝에서 두 번째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속속 들어오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뵈니까 항상 그 모범생들은 여전히 모범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름들을 보니까. 저희가 한 5분 정도 더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회원장님, 여기 채팅은 어떻게 봐요? 채팅은 밑에 차트라고 써 있는데 올리시면 돼요. 그걸 보시면 딱딱 뜰 겁니다. 채트룸에 올리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그러면 제가 하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뭐 하시겠지만 그러면 넘버가 하나 딱 뜨죠? 원 이러고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보일 겁니다. 내용이. 그 질문 같은 거나 문제를 내시면 그 채팅 이제 넘버들이 올라가면서 답을 해주실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사시죠? 네, 지금 질문 주셨는데 6월 21일 졸업식이 아니고요. 6월 14일입니다. 다음 주예요. 오늘이 5월 31일이니까 줌 세미나 다음 주 한 주 더 하고요. 그게 아마 6월 7일일 거예요. 6월 14일 날 하고요. 제가 이따 공지 드리려고 했는데 5시에 모여서 립세션 시작하고 5시 반에 칼같이 시작을 해서 임팩트 있는 1시간의 졸업식을 끝내고 6시 반부터 이제 식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6월 14일 5시까지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로 오시면 돼요. 비용은 없습니까? 비용 있습니다. 처음에 공지를 했는데요. 무역스쿨 참가하시는 분들 50불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스쿨은 참가 안 하셨지만 그래도 같이 네트워킹하고 싶은 그 이사님들과 회원분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30불, 왜냐면 그분들은요, 무역스쿨의 가장 핵심인 교재가 없어요, 여러분.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식사비 딱 30분만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50불 그리고 그러면 식사와 그날 예, 체크로 가져가면 영수증 발행 가능하시죠? 사무장님 영수증 써주실 거죠? 네, 써드립니다. 네, 써드리겠답니다. 저희 요새는 체크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옥타 LA 그 벤모도 있습니다. 그 벤모 스캔하셔서
회의하셔도 되고요. 뭐 기존의 벤모 옥타 LA 먼저 보내시겠다. 나는 거기 이렇게 내고 귀찮다 그러면 그 사무장님에게 연락하셔서 벤모 번호 받으시면 그쪽으로 미리 보내셔도 돼요. 그 요새는 체크에다가 옥타 LA라고 쓰면 되겠죠? 예, 사무장님 그렇게 쓰면 되지요. 옥타 SC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옥타나 옥타 SC, LA라고 적지 마시고요. 네. 서든 캘리포니아입니까? 네네. 옥타 SC 아니면 옥타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예, 그냥 뒤에 붙이면 헷갈리니까 옥타라고만 써 오십시오. 네네네. 예. 졸업식에 대해서라든가 지금까지 그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모를 수 있으니까 뭐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 질문이 있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하여. 네, 지금 50분이 딱 들어오셨는데요. 저희가 기가 막히게 제가 2분 있다 시작할게요. 3분 있다 시작할게요. 그러면 딱 그 시간 안에 50분 안팎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옥타 무역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3분의 2가 모범생이다. 왜냐면 그 위로 들어오신 분들이 7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디그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영광과 자랑스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 일하는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인인데 이 높은 출석률 무척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직한 분들의 제 시간에 들어오신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고자 지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옥타 LA에서 세미나 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연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 얼굴 여러 번 보니까 식상하시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나름 그동안 노력 많이 했습니다. 식상하지 않게 노력하려고요. 예, 오늘은 저희가 모든 무역이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건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벌 때 가장 현명한 방법, OPM으로 얘기를 합니다. Other People's Money를 빌려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모든 분들이 other people's money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또 비즈니스가 잘 되시는 업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은행이에요. 뱅크에서는 비즈니스 잘하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하시고 자라가실 수 있도록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돈을 대대를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돈을 쓸 때 은행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라는 게 필요하죠. 서류도 필요하고 또 무역을 특별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구비돼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메스틱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인터내셔널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은행의 돈을 많이 가져다 쓰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실 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은행 전문가 케네스 킴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 한미은행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 케네스 킴 행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시고요.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원래 은행에 대단히 오랫동안 몸을 가르셨고 여러분들이 돈을 쓰고 싶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대답을 해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 하시고 비즈니스 하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 돈 좀 써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은행 돈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 잘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전수해 주시러 퇴근 후에도 불구하고 저희 무역 스쿨에 와주셨습니다. 네, 키네스 킴 현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항상 너무 잘해주셔갖고 또 제 차례가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옥타 그리고 또 서연옥 부위원장님, 진정 위원장님, 에드워드 선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International Trade Finance 그리고 Commercial Lending General Overview라고 지었고 그래서 무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은행 프로덕트 그리고 또 Commercial Lending은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쉐어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today's topic은 무역 금융 개요.
그리고 상업 융자 종류 및 조건, 일단 크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좀 깊게 들어가서 working capital, ABL financing, line of credit이 되는데 이거는 무역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갭 파이낸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프로덕트라서 이건 좀 조금 더 아주 살짝 깊게 제가 다룰 거고, 그리고 잘 아시는 그 letter of credit 그리고 documentary collection 이 부분은 이제 payment에 관한 건데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시간이 안 맞을 때 차에서도 듣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얻으실 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슬라이드 공유를 좀 해주세요. 슬라이드 안 보이시나요? 공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 보이시는 걸로 알고, 네네. 그래서 일단 그 무역금융에서 payment facility, 그러니까 여기는 수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payment facility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대표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LC와 documentary collection이 있고 그거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의 그 growth stage에 따라서 financing이 available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점을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뱅커들과 관계를 개발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line of credit을 받으실 때 뱅크에서 리뷰하는 그 세 가지 primary repayment source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융자를 받으실 때 굉장히 용이하시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사실 비즈니스 운영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를 이해를 하시면은 저는 아주 좋은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International Trade Finance. 그래서 International Trade Finance 무역 금융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굉장히 좀 it's very 좀 화려해 보이는데 사실 그냥 그 벤더들한테 그리고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그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맷뜻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무역을 하다 보면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과는 또 틀린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게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셋업된 그런 파이낸셜 인스트루먼트이고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실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디셔널 리스크가 country risk, 그래서 지리적인 리스크, commercial risk, 그래서 그 벤더들이나 뭐 non-payment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잠깐 부위원장님이 어려운 퀘션을 해주셨는데 그 foreign exchange 리스크도 이제 물론 있고 그리고 cultural influence risk 아마 비즈니스 하는 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나라마다 거기에 대한 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요 밑에 두 개는 사실 은행에서 많이 다루는 건 아니고 그런 그 international trade finance에서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 LC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documentary review는 이 첫 번째 country risk하고 그 commercial risk를 많이 미리게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기관이 그런 international trade finance를 provide 해줄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사실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희한테 좀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LC를 오픈을 하시려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신용이 있는 이 은행을 reliable한 은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른 finance provider는 LC를 이슈를 해도 그 수출하시는 분들이 accept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는 뭐 다른 옵션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은행을 통해서 하시는 게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alternate finance provider하고 요즘은 이거는 반대로 수입 말고 수출에 관해서는 그 미국도 한국처럼 그런 장려를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 LC 뭐 이런 DADP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역을 수출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프로덕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SBA도 그렇고 엑스포트 임포트 뱅크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만약에 수출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디테일을 다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은행이나 대부분의 은행에서 저희가 프로바이드하는 서비스는 Letter of Credits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LC고 LC는 은행을 보고 이제 수출업자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buyer credit보다는 은행 credit을 relay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assurance가 줄 수가 있고 그게 사실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on the other hand 그 수입하시는 분들도 사실 베네핏을 볼 수 있는 게 LC를 오픈하면은 일단 그 LC의 컨디션이 다 satisfy 될 때까지는 페이먼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네,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고 이제 LC 말고 Documentary Collection이라서 뭐 DATP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되는데 이거는 LC랑 가장 큰 디퍼런스는 은행의 크레딧을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은행이 그 페이먼트를 개런티하는 포션이 없고 손님 그 수입하는 분이 이제 얘 크레딧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업체와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있고 릴레이션십이 있어야지 그런 좀 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레인지먼트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그냥 구분하셨을 때 LC는 은행에서 개런티를 하고 DC는 은행 개런티는 없지만 서비스 자체는 프로바이드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근데 수출업체가 DC를 쓰는 이유는 일단 물건을 보내고 릴리스 되기 전에 어떤 페이먼트를 컬렉트하기 위해서 그 어슈런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DC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엑스포터 말고 임포터 볼게요. 그래서 파란색 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으로 가시면은 저도 안 보이는데 그 캐시 인 어밴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페이먼트를 제가 뭐 물건을 오더하면 페이먼트를 먼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일 리스크가 큰 것이죠. 그 수입하는 입장에서. 근데 일단 처음 오픈하는 어카운트거나 뭐 굉장히 unusual situation.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손님 중에 한 명이 운동기구를 만드시는 분인데 거의 비즈니스 20년 이상 하셨었어요. 근데 코비드 때 갑자기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는 붐이 불어서 이제 운동기구에 대한 디맨드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매니팩처러가 디파짓 안 하면 우리는 프로덕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500만 불을 보냈어요. 네, 디파짓스 500만을 보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코비드 때 중국 상황도 그랬고 미국이랑 또 상황도 그렇게 뭐 예전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근데 리스크를 택하셔서 500만 불을 보내셨고 프로덕션을 받으셨어요. 근데 매출이 거의 코비드 때 10배가 올라가셔서 결국 이제 페이오프를 했죠. 리스크 택하신 게. 네, 그래서 물건도 다 받으셨고 그리고 결국 1년 반, 2년 안에 그 업체를 다른 큰 그 운동기구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한테 팔아서 early retirement을 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된 케이스인데 이 캐시 앤 어벤스 같은 경우는 뭐 리스크가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이제 letter of credit하고 documentary collection 요 사이가 이제 뱅크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네 그런 서비스들이고 이 반대쪽 끝에 오픈 어카운트 컨사인먼트는 저 수출업체랑 릴레이션십이 있는 경우 특히 뭐 아시는 분이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신다 그리고 뭐 가족을 운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럴 때는 특별히 뭐 LC, DC 없이 그냥 오픈 어카운트로 이제 AR/AP로 하시니까 그거는 네 특별히 이제 International Trade Finance Bank Service를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제일 리스크가 크고 오른쪽은 리스크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을
이제 은행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딱 이해하시고 사실 이 은행 업무가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항상 이게 큰 패턴은 이해를 하고 뭐 그렇지만 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매일매일 저희도 서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디테일을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네, 또 프로페셔널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딱 간단하게 LCDC는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되고 오픈 어카운트는 그냥 자유롭게 ARAP 제일 리스크가 낮은 거 그리고 이제 선 페이먼트, 어드밴스 페이먼트의 리스크가 당연히 제일 높겠죠. 그 정도 아시면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퀘션이 which bank should I choose for my international finance needs? 그러면 답은 당연히 한미은행이겠죠. 그래서 네, 한미은행을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반 농담이고 반 진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채팅이 하나 떴는데 LC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LC 제가 커버했고요. 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목소리 안 들리신다는 분이 계셔서 네, 그래서 한미나 그런 이 한국은행 계통, 중국은행 계통 그리고 이 메이저 뱅크들은 사실 인터내셔널 파이낸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뱅킹 시스템을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미국에는 은행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최근에 이슈된 게 4,844개의 은행이 있다고 나와 있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5,000에 가까이 은행이 있다가 이제 뭐 세이빙 크라이시스 80년 그리고 뭐 닷컴 버블 90년도 그리고 2007년도 그런 크라이시스, 서프라임 크라이시스 뭐 이러면서 계속 줄었고 사실 그게 꼭 문을 닫아서 준 것도 있지만 항상 문을 닫고 열고 하는데 이게 새로운 차르를 또 한동안 안 냈었어요. FDIC에서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근데 미국의 그 뱅킹 시스템은 저는 그래도 뱅킹에서 16년, 1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 뱅킹과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린 뱅킹이라서 또 미국은 특히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가 있고 뭐 property law, UCC는 뭐 federally 다 이렇게 똑같지만 그 whole nation 그리고 그 property가 될 경우는 이제 또 주마다 이게 또 많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commercial regional bank나 community bank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더스트리가 워낙 많아서 그 큰 은행들이 그 모든 인더스트리를 언더스탠딩을 하고 모든 지역의 라를 언더스탠딩하고 그게 거의 뭐 불가능한 나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비교해서 한국은 20개 정도의 은행이 있고 그나마 이제 지역 경제가 약간 활성돼 있는 그 독일에는 한 1,8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로컬하고 커뮤니티 뱅킹의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자기 로컬 커뮤니티를 이해하고 인더스트리를 이해해서 그 크레딧 리스크를 미리게이트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했고 최근에 들어서 뭐 그게 뭐 이슈가 뭐 SVB나 First Republic Bank가 이슈가 됐는데 그건 크레딧하고 상관없는 이슈라서 그건 좀 정말 의외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은행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뱅크이고 리저널 뱅크인데 82년도에 설립이 됐고 거의 40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커뮤니티가 사실 무역을 엄청 많이 왜냐하면 한국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미국은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무역을 많이 historically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무역에 특화된 은행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국 은행들에서 굉장히 당연하게 그런 무역 업무 서비스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다른 non-Korean 뱅크나 또 other community 뱅크에 가면은 사실 그런 서비스를 똑같이 못 받을 서비스가 아예 없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메이저 뱅크를 갈 경우는 이제 서비스가 있긴 있지만 리스폰스가 느리죠. 리스폰스가 느리고
정말 필요할 때 이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팔로업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아까 제가 반농담으로 한미은행을 사용하시라는 게 저희 국제부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무역 금융 서비스 그리고 자금 관리 서비스, 트레저리, 예금 상품, 대출 상품 이런 큰 이제 구도 안에서 이제 뱅킹 상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게 제가 많이 듣는 퀘션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가 은행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론을 잘 주는데 막상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론을 많이 안 준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게 사실 어느 정도 truth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담보가 제 건물이 20, 30 밀리언 하는데 거기서 5 밀리언만 론을 받으려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이제 두 퀘션인데 첫 번째 퀘션은 사실 정말 그런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게 뭐 없는 말을 하시는 건 아니고 이 스테이지를 보시면은 이 launch하고 growth 스테이지는 사실 뱅크가 파이낸싱 할 수 없는 스테이지예요. 그래갖고 무역을 새로 시작하실 때 이제 LC 오픈하시고 라인 오브 크레딧 받으시고 이제 물건값 치료하고 정말 좀 이제 많이 힘들 스테이지인데 이 스테이지는 사실 은행 자금으로는 저희가 그 파이낸싱이 힘든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other people money 그게 사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파이낸싱하는 돈은 사실 저희 돈 캐피털 포션도 있지만 큰 포션이 그 디파짓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 리스크 레벨을 높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first stage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이 중에서는 제일 높은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보통 capital investment 아니면 그 파트너에서 자본 들어온 것들 그리고 요즘에 뭐 스타트업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actually capital이 들어오는 거고 은행에서 융자할 수 있는 그 스테이지는 사실 이 growth 스테이지에서 캐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profit도 올라가고 그리고 growth도 중간쯤에서 이제 historical cash flow가 어느 정도 보여졌을 때 왜냐하면 저희 은행에서는 FDIC에서 요구하는 거는 historical cash flow 베이스를 항상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history가 생겼을 때 이제 융자가 가능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그래도 네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너무 좋은 게 이게 사실 저도 손님들을 많이 보지만 이 growth 스테이지에서 파이낸싱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 쉐이크아웃 포인트가 와요. 근데 이때 뱅킹 릴레이션십이 없으면은 그러면 갑자기 이게 5 밀리언에서 6 밀리언, 7 밀리언, 8 밀리언, 9 밀리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일즈 자체가 갑자기 1, 2, 5 하다가 갑자기 20, 30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쉐이크아웃 스테이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은행과 관계를 잘 이렇게 빌드업을 해놓으시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relationship banking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커뮤니티 뱅킹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좀 클리셰한데 어떤 은행을 가도 What's your purpose or What's your motto? 그러면 it's relationship banking이래요. 그래서 손님을 정말 잘 알고 손님을 이해하고 손님의 그런 그 growth 사이클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뱅커가 다들 되기를 지향을 하고 그리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저희가 미리미리 알아서 거기서 같이 미리게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하는 게 이제 relationship banking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key question when is a good time to start a relationship with your banker? 네, 그래서 다시 그 차트로 돌아가서 이게 launch stage에서 알아야 되냐, growth stage에서 알아야 되냐, shakeout stage에서 알아야 되냐, mature stage에서 알아야 되냐인데 보통 a lot of times 그 shakeout stage에서 갑자기 은행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리미리 그건 준비하시면 좋고 그리고 how can I utilize the bank to grow my business?
일단 모든 비즈니스가 일단은 은행 서비스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금 상품과 자금 관리 서비스를 그리고 또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국제 무역을 할 수밖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트랜잭셔널 베이시스로 일단 릴레이션십 시작하지만 anytime, any person 그리고 이거는 저 한미은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리저널 뱅크나 커뮤니티 뱅크 가셔서 I want a banker that could help me grow my business and lending. 그러면 도와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지금 쓰는 서비스 플러스 앞으로 이제 대출 상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이던스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그게 이제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무역 그 이제 트레이드 파이낸스에 대해서 저희가 LC 그리고 다큐멘트 리뷰 이거를 이제 프로바이드를 해주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그로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은행과 같이 잘 쓰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제 뱅커로서의 약간 작은 퍼포스라고 하나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 운영하신 손님들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리타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도 있고 닫으신 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사이드 얘기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든 건물을 사신 분들과 사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건물을 살 수 있는 그 오너 아키파이 빌딩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제 갖추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SBA론, Commercial Property Loan 이런 거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게 내가 비즈니스 오픈하고 5년 차인지 10년 차인지 20년 차인지 상관없이 if I'm gonna run the business for the next 20, 30 years 그러면은 기회는 분명히 올 거고 제가 리타이어 할 때 그 프로퍼티가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항상 기분이 좋았어요. 손님들이 건물을 사서 10년, 20년 있다가 이제 리타이어 하실 때 그게 part of the equity가 돼서 리타이어먼트 자금이 더 나오시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모든 비즈니스 오너들의 혜택이고 그거는 계속 그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 오브 론을 이거 굉장히 퀵하게 오버 할게요. 왜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게 생각보다 좀 뭐가 많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relationship. 그래서 new relationship 그리고 existing relationship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relationship을 이미 빌드 하셨으면은 뱅커로서 이 손님 represent 할때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know the parties involved, including legal entities and individual ownership. 처음에 비즈니스 셋업 하실 때 사실 여기에 고려를 많이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냥 비즈니스 시작해갖고 솔프랍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CPA가 LPR라고 그랬다, 뭐 LLC라고 그랬다, 뭐 Scorp라고 그랬다, 그런 뭐 Ccorp은 많이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비즈니스가 바쁘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셔서 근데 이제 랜딩까지 생각하시면 그런 legal entity 그리고 어떻게 financial reporting 하시는지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purpose of the request 그리고 loan product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 3번이 제일 중요한데 손님 그 비즈니스 운영하는 입장에선 그 financial하고 내 담보 가치가 얼만큼 있는지 그리고 overall 내 personal cash flow, 그 overall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비즈니스는 어떻게 캐시플로우가 있는지 요 세 가지가 사실 다 리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항상 준비를 생각은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내가 이제 좀 자리를 잡는다 싶으면은 세일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벤토리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지? 그리고 또 AR는 내가 텀을 얼마나 주고 있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실 게 많아지는데 물론 비즈니스 그런 통상적으로 하는 텀을 따라가시겠지만 네, 그거를 또 손님마다 그 비즈니스 오너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피지빌리티 매니지먼트 리뷰 같은 거는 일단 그 무역
컨디션이 어떤지, 뭐 앞으로 매크로가 어떤지, 비즈니스가 어떤지, 상품이 어떤지 그런 것도 자세히 많이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핸드폰에 관한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갤럭시가 뭐 케이스를 못 끼게 만든다. 그러면은 갑자기 비즈니스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뭐 그런 feasibility가 또 디테일이 많이 은행에서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 5번은 이제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other people money, 은행 돈을 쓸 수밖에 없으세요. 그걸 안 쓴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그 사용할 때 term과 컨디션을 내 비즈니스에 맞게 나는 AR term이 어떤데, 나는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야 되는데, 나는 capital이 어떤데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서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모든 것들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안착이 되면 CFO 그리고 어카운턴트가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비즈니스 오너로서 어느 정도는 딱 그 인지를 하시면은 그거는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type of loan은 line of credit 아까 말씀한 그 working capital 그리고 이제 수입을 하시니까 이제 뭐 인벤토리에 대한 갭이 생기죠. 그리고 도착하고서도 인벤토리가 웨어하우스에 있고 손님한테 딜리버 되는 시간, 손님한테 term을 30일, 60일, 90일 주는 거에 따라서 그런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갭을 파이낸싱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비즈니스 term론이라서 뭐 equipment 그리고 TI 뭐 여러 가지로 뭐 expansion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커버를 안 할게요. 이거는 보통 그 사시는 건물의 그 equipment에 따라 3년에서 10년은 될 수가 있고 CRE는 제가 그래도 좀 멘션을 해주고 싶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CRE purchase는 그 약간 비즈니스 이종의 미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 건 커버 안 할게요. Construction Bridge.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internal training 할 때도 이거를 항상 강조하는데 if anything 오늘 그 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qualify 되는지 기억을 하시려면 요 3 repayment source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퀘션들이 사실 다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제 건물이 30 million 하는데 왜 10 million 론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FDIC가 은행들을 모두 리뷰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은 cash flow lender예요. 그래서 primary operation이나 뭐 asset에서 그 cash flow가 나오지 않으면 담보를 보고 론을 할 수 없고 못해요. 그리고 담보를 보고 론을 하는 거는 2차 금융. 그래서 2차 금융이 미국은 잘 발달돼 있고 한국처럼 그렇게 사채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가 되는데 사채가 private fund 그러니까 2차 금융이 있긴 있어요. 그 담보만 보고 하는. 근데 그거는 리스크가 높으면은 당연히 이자도 높겠죠. high risk, high pay해서 2차 금융권이 있는데 대부분 1차 금융은 100%의 1차 금융은 operational cash flow가 일단 verify가 돼야 되고 이제 비즈니스는 거기다 한 레이어가 들어가는 게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게 인컴도 있으시지만 결국에는 물건을 팔았을 때 거기서 마진 빼고 그 디퍼런스는 사실 인컴이 아니에요. 레버뉴로는 찍히지만 cost of goods sold로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내가 100불을 받았지만 사실 거기에 내 cost가 80불이었기 때문에 그 actual income은 20불이죠. 하지만 그 론을 갚을 때는 그 나머지 제가 넣었던 돈, 그 80불, 그게 은행에서 왔던, 내 주문에서 왔던, 제가 론을 계속 갚아가는 그거기 때문에 그것도 primary repayment source를 쓸 수 있고, secondary repayment source는 이제 1번에서 모든 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satisfy가 안 되면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은행 안에서는 그 론은 그레이드가 바뀌어야 되고 저희도 FDIC한테 리포트를 해야 되고 저희도 그 financial statements에 notify를 해야 돼요. classification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2번을 recourse collateral로 가게 되면은 일단 이거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AR, inventory 그 두 가지가 이제 main collateral이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또 determination을 합니다. 그 마지막은 recourse guarantee. 그래서 personal cash flow 그리고 personal net worth. 근데 여기까지는 거의 안 갑니다. 1번에서 끝나고 2번에서 안 될 경우 은행들은 벌써 그 론을 사실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담보랑 퍼스널 개런티가 당연히 그 론을 서포트 하지만 ultimately 1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만 이해하셔도 내가 비즈니스 융자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약간 아이디어가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 C's of Credit이라고 그론 할 때 이제 저희가 capacity 아까 cash flow 1번이죠. collateral 이게 2번 capital도 본인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약간 담보 그는 성향을 띠죠. 그래서 2번 capital collateral은 2번 그는 collateral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에 condition character.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데 캐릭터 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 놈들은 거의 뭐 담보 저희가 뭐 잡아봐야 나오는 것도 없고 캐시플로도 사실 historically 나와도 결국에는 손님 보고 나가는 그런 론들을 캐릭터 론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도 굉장히 맞아요. 왜냐하면은 캐릭터에 따라서 론을 네, 어려졌을 때 거기 리액션이 많이 바뀝니다. 네,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legal structure, 그 guarantor 여기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보세요. 그냥 그 자료 드리면 나중에 보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설명을 받고 financial statement도 이제 점점 세일즈가 좋아질수록 이제 올라가겠죠. CPA compiled, reviewed, audited 그리고 financial statement, personal cash flow 다 리뷰를 하고 요거만 하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이비타가 이제 네른큼으로 들어온 거고 free cash flow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돈 벌고 뒤에서 돈 잃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하시겠지만 나는 세일즈를 엄청 많이 했고 마진도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계속 비즈니스가 커가니까 인벤토리 사고 그러다 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free cash flow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cash flow statements를 미리부터 그런 거를 보는 이제 새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런 그래서 뭐 quick ratio, current ratio, working capital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시면은 비즈니스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cash flow 그리고 collateral은 비즈니스 같은 경우 무역을 하시니까 이제 AR 인벤토리가 대부분인데 이것도 기억하실 건 인벤토리는 거의 밸류를 50%가 기본인데 in real life 사실 50%도 못 받아요. 예, 그 만약에 저희 뭐 인벤토리를 떨이로 팔려고 그러면 그 반면에 AR는 그래도 저희가 80%까지 이제 average로 크레딧을 드리고 근데 AR도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한 명이다. 근데 요즘 뭐 라스나 저기 뭐 TJ 뭐 이런 데서는 거기만 90% AR가 묶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concentration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restriction이 있는데 그럴 때는 또 거기 additional restriction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management business analysis 요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리 본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end of the day knowing the client, knowing the banker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 퍼스널에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그래도 손님들 대변하는 차원에서 매니지먼트에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제가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뱅커의 도움이 생각보다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personal credit하고 global cash flow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affiliates나 personal cash flow가 어떤지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가 나쁘다고 커머셜 론은 바로 디클라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미국은 그게 사실 뱅크럽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회생 기회를 많이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크레딧 스코어가 나쁘다고 론을 못 받는 경우는 반반입니다. 이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머리인데 나중에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로어마운트 뭐 쭉쭉쭉 나갈게요. 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래서 working capital line of credit, ABL line of credit.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import, export 하는 비즈니스가 제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facility고 언젠가는 비즈니스가 그거를 하시면 사용하시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세일즈가 뭐 2만 불,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본인 자금으로 커버가 되지만 죄송합니다. 이제 밀리언, 2밀리언, 5밀리언, 10밀리언, 20밀리언 이렇게 세일즈가 올라가면 본인 그 개인 자금으로는 사실 충당하기 굉장히 힘든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언젠가는 이제 라인업을 쓰셔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purpose of the loan, as a cap financing, is a required loan amount 요거를 살짝 커버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해도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채택권 뭐 제조업 수입 업체들의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이고 뭐 캐시로 돼서 raw material, work in process, finished good, debt collection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죠. 이 사이클이 다달이 할 수도 있고 quarterly 할 수도 있고 semi-annual도 받고 annual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에 진짜 한 번 세일즈 하시는 큰 그런 업체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고 캐시 사이클이 내가 세일즈를 하더라도 이게 AR를 잡고 있고 인벤토리 잡고 있고 그래서 캐시 자체가 이제 다시 상환이 되는데 이제 이게 90일이 될 수도 있고 180일 될 수도 있고 360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뱅크 파이낸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비즈니스 사이클을 정확히 이해하고 캐시 사이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샘플 캘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워킹 캐피털 애널리시스에서 하는 비교적 간단한 캘큘레이션인데 AR turn days라고 아시죠? 그리고 AR turn days, inventory turn days, AP turn days라는 게 있어요. 이게 activity ratio라는 건데 내가 AR를 90일 안에 컬렉트한다, average로. 그러면 AR turn days가 90이에요. 인벤토리가 내 웨어하우스에 아침마다 갔을 때 꽉꽉 차 있고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저건 다들 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게 120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빨리빨리 될수록 좋겠죠. 근데 average로 뭐 100일이 있다고 있을 수가 있고 AP turn days는 반대로 내가 수입 업체한테 나는 60일 안에 줘도 된다. 그럼 보통 60일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이게 이제 average로 만약에 퀵북, 무디스, 뭐 캐시 이렇게 여러 가지 어카운팅, 파이낸셜 쓰시는 거를 액티비티 레이시로 프린트 하시면은 그게 historically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AR 받아야 되는 거는 돈이 묶이는 거고, 인벤토리 받아야 되는 건 돈이 묶이는 거고, AP 내는 건 내가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주는 거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days in financing이 나오고 이 days in financing 곱하기 하루 cost of goods sold. 내가 1년에 cost of goods sold가 매출을 2013년도에 봤을 때 27밀리언을 했는데 물건값이 20밀리언이에요. 그럼 하루에 55,000의 물건값을 내가 파이낸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60일 동안 2013년도 보는 거예요. 파이낸싱을 하려면은 제 자본고에 8.7밀리언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8.7밀리언을 제가 파이낸싱을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working capital의 definition은 뭐냐면 current asset minus current liability. 내가 1년 안에 줘야 되는 돈, 1년 안에 받아야 되는 돈, 그러니까 제 자본금이에요. working capital하고 뭐 capital 뭐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들어간 자본금을 빼면은 이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 5.5밀리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계산이 있어요. 근데 요 계산법을 뭐 샘플 파이낸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뭐 3년치 뭐 파이낸셜 주시면은 제가 처음에 이메일을 넣었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리뷰가 원하시면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론의 그 어마운트가 사실 많이 측정이 되고 여기서보다 좀 쿠션을 더 드리죠 보통. 네, 너무 빡빡하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요거는 흔히 말하는 그냥 DCR, ICR, 그래서 아까 말한 캐시플로우, 그래서 내 비즈니스에서 이윤이 나는지, 그리고 이제 물건값 다시 돌려받았을 때 거기에 내가 물건값 낸 거 그거 다시 받고 내 라인이 페이를 계속 이렇게 돌릴 수 있는지 그 계산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collateral, 그래서 아까 그 담보가 뭐 AR가 제일 좋은 담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AR가 2020년 볼게요. 여기에서 10.6 밀리 있는데 60일 넘어간 거 빼요. contra account 뭐 이렇게 나는 주고 저기는 받을 게 있다. 그 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뺄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거는 좀 간단한 거로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80% 계산했을 때 50% 계산했을 때 뭐 이렇게 또 이제 보여주고 여기서 인벤토리 50%를 계산했죠. 그 equipment은 10%를 계산했죠. 그래서 이 라인 어마운트가 이 담보보다 적은지 많은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좋고 나쁨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인벤토리가 엄청 많아서 내 담보 가치가 엄청 많다. 그거는 사실 나쁜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즈니스 사이클은 나는 두세 달 안에 이거 팔아야 되는데 내가 1년짜리 1년어치 인벤토리를 갖고 있다. 그거는 사실 90% 인벤토리는 못 쓰는 인벤토리이기 때문에 그건 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going back to relationship banking. 그래서 내가 손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손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 해서 그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이 있어서 그런 거는 미리게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캐피털 레벨. 내가 처음에 들어왔던 자본금이 보통 쉐어홀더 에퀴티로 잡히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다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디스트리뷰션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Scorp이면 텍스 내는 걸 디스트리뷰션 계속 하겠죠. 근데 그 이외에 라인은 계속 쓰는데 비즈니스 스케치가 다른 용도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그것도 레드 플래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뱅커한테 미리 얘기하시면 그거를 특별히 노할 이유가 없으면은 미리만 얘기하면은 다 보통 이해를 해주세요. 건물 사시는 게 제일 많죠. 보통 집을 사시거나. 네. 그래서 그런 거는 going back to 정말 relationship banking이에요. 그 뱅커랑 친하시고 계속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기존에 라인 오브 크레딧 있으시면 계속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고 새로 내가 이제 1년, 2년, 3년 안에 이런 비즈니스를 플랜을 한다. 그래도 그걸 미리미리 이제 뱅커들과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살짝만 커버할게요. 그 커버넌트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도 인더스트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내가 초king 인더스트리다, 내가 뭐 무역이다, 내가 뭐 컨스트럭션이다. 거기에 따라서 liquidity level, leverage level, profit level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좋은 뱅커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중에 그냥 자료 보시려면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ABL 샘플 라인이라고 해서 아까 Working Capital Line of Credit 플러스 ABL이라고 했잖아요. ABL은 좀 어마운트가 더 커져요. 근데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지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asset based를 갖고 secured line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담보를 다달이가 될 수 있고 quarterly가 될 수 있고 인벤토리가 어떤 게 있는지 에어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certified를 해서 론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점점 커갈수록 이런 스트럭처도 가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샘플로 저희 기존 손님이었는데 이건 코로나 전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와서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LC를 요청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LC를 요청을 해갖고 이제 3.5 LC 서브리밋이 있었는데 5로 늘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increasing manufacturing in Vietnam and increasing inventory in sportswear. 스포츠웨어가 베트남에서 만드는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린대요. 그래갖고 이제 프로덕션 타임을 더 길어져야 되니까 그 LC 오픈하고 LC가 오픈이 되고 바로 페이먼트가 나가면은 뭐 TR가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이제 페이먼트가 바로 물건을 받고 안 나가고 더 텀을 들을 때 받는구나. 바로 패야 되면 TR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업체한테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받자마자 하면은 그러면 라인에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TR가 이제 생기고 요것도 넘어갈게요. 왜냐면 시간 관계상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컨디션을 계속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 시츄에이션이 바뀌면서 계속 그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조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고 이제 types of facility commonly used for import-exporters 아까는 론이었잖아요. 이거는 그 International Finance에서 많이 쓰는 LC와 Documentary Collection 그 두 가지인데 네, 이것도 크게 그냥 LC는 은행에서 개런티 하는 거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수입하시는 분들이 LC로 시작하셨다가 수출 업체랑 이제 좀 히스토리도 생기고 그러면은 DC로 바꿔요. 근데 그 이유가 LC는 LC fee가 좀 더 비싸요. 좀 많이 더 비싸요. 네. 그래갖고 그 LC의 뭐 term에 따라서 보통 3개월 이렇게 나가는데 뭐 6개월 가면 이제 스피도 2배가 되고 뭐 그런 이제 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릴레이션십이 없으시면 LC로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수출업체랑 이제 계속 쓰시면 DADP로 가시면 되고 네, 그래서 LC도 아까 말씀드린 그 TR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 LC 같은 경우는 바로 돈을 내야 되고 유선스 뭐 term LC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받고도 이제 좀 term을 주기 때문에 돈이 바로 나갈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건 또 뭐 여러 가지 또 different LC가 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비즈니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퀘션이 나는 비즈니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스테이지인데 캐피털로 운영을 해야 되는 스테이지인데 랜딩 퀄리피케이션이 안 돼요. 그럴 경우는 이제 스탠바이 LC 뭐 그런 거를 오픈을 하셔서 뭐 캐시 담보가 될 수도 있고 뭐 디프런 담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LC를 이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그 직접적으로 그 퀘션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LC는 은행에서 이제 개런티가 있는 거고 DC는 비슷해요. Document Against Acceptance. 그래서 이거는 DA 같은 경우는 돈을 바로 안 주고 이것도 term이 있을 때 물건만 받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Document Against Payments는 물건을 받고 페이먼트 해야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다큐멘트 컬렉션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업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부담이 커요. 왜냐면은 물건 보내놨는데 갑자기 그 페이먼트를 안 하거나 억셉트를 안 하게 될 경우 이게 국제 무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단 물건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갖고 오는데 비용이 들고 바로 갖고 올 수도 없으니까 그 보관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래서 울미와 겨자 먹기로 그냥 그 수입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깎아주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term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ship은 next sales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수출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DC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LC로 할 경우는 수입자의 부담이 커지죠. 왜냐면 일단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pros and cons 여기서는 이제 pros and cons만 잘 이해를 하시고 누가 responsive한지를 잘 아시고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넘어가고 요것도 디테일이 이거는 좀 잘못되어 있는데 other types of LC가 아니고 이거는 LC를 관장하는 그 룰이에요. 이거는 사실 안 보셔도 되고 이제
unconfirmed confirms만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하셨는데 또 어떤 은행은 웰스 파고나 체이스에 confirmation이 있어야 된다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프로세스를 제가 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것도 다 프로세스고, 이것도 프로세스고, 아까 차트랑 비슷한 건데 결국에는 이 TT 와이어예요. 그냥 돈 보내는 거예요. 그 LCDPDA 요게 은행 서비스고 OA가 오픈 어카운트. 그냥 이건 폼에 따라서 그냥 주고받고 국내 그런 거래처럼. 근데 다시 리마인드 드리는 게 LC하고 DPDA는 은행 서비스고 여기 크레딧 타입가 LC는 뱅크 크레딧이고 DPDA는 비즈니스 크레딧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보고 그 수입 업체 보고 나가는 거고 LC는 은행 보고 나가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많이 이해하신다고 보고 네, 프로스 앤 컨은 여기 이렇게 리스트했으니까 다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페이지 1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이해되신 게 요 JDP, LC가 있다는 거 그거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relationship banking. 그래서 그 growth stage에 따라서 financing을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준비를 하는지 그거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three primary source of payment. 이거 primary 빼야 돼. three repayment source를 그걸 기억하시면은 그러면 무역에 필요한 서비스 플러스 또 랜딩을 그 비즈니스를 이제 성장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신지 그거를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를 오픈할 때 이 서류 같은 거 뭐 필요하신지 이건 제가 참고하려고 넣어드렸고요. 네, 그래서 딱 8시 28분에 끝나서 오픈 퀘션 시간을 좀 5분이나 10분 주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분들이 다 성공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그런 비즈니스 하실 수 있게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장님. 예,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예, 네, 그 애쓰시는 부분이 딱 보입니다. 근데 듣는 여러분도 은행 얘기라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면 비즈니스 트래킹 하시잖아요. 본인 비즈니스 데이터 있고 잘 정리하고 있다가 은행 가서 라인 오브 크레딧 신청해라. 그러면 은행 분들이 너무 잘 설명해 주실 거다. 맞아요. 예, 합리은행을 가라. 이 얘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하시면서 무역 거래하시면서 어떻게 이 무역에 오고 가는 그 금융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은 벤더들하고 얘기가 될 테니까 그 부분도 잘 정리해서 은행 가면 알아서 다 업무를 해주신다. 우리는 비즈니스만 잘하면 된다. 이 얘기시죠? 네, 그리고 저도 예. 사실 무역 쪽은 실무를 제가 또 이제 다큐멘트 보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저희가 잘하고 있고 그 어덜 피플스의 머니를 쓸 때 한미은행을 기억하고 있다가 저희 무역 아카데미 들었다고 하시고 케네스 킴 행장님 안다고 하시면 반드시 잘 도와주실 거죠?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다들 성공하시고 쉽지 네, 않은 그런 비즈니스 환경인데 제가 한미도 그렇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이메일 나중에 쉐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메일 나중에 저희 자료들이 나가니까요. 자료 첫 장에 이메일 주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없으신 분들은 저기 사무국에 연락을 하시면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돈이 필요하죠. 시드머니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시드머니 건강하고 좋은 은행에서 잘 받으셔서 비즈니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픽처 타임이 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화면 좀 켜주시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시간에 내 얼굴이 보이면 나는 전 시간을 다 그 결석 없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화면들 켜주시고, 예, 그러시고 저희가 사진, 여러분 저희가 오늘이 몇 번째 시간입니까? 다섯 다섯, 번째고. 다섯 번째죠. 아, 맞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오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저희가 이렇게 다섯 번째 오는 거를 굳게 결심했다. 주먹 꼭 쥐고, 주먹을 쥐고 이제 나머지 한 번 남은 그것까지 내가 마스터함으로써 이제 이 무역 아카데미를 내가 장중에 끝내겠다라는 그런 그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무장님 사진 찍도록 저 슬라이드 좀 내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오시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 딱 한 주 남았어요. 줌 미팅은 딱 한 주 남았고 그 다음 주에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 다음 주는 졸업식 해요. 여러분 졸업장을 안 받으면 왠지 수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은 졸업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졸업식에는 저희 여기 수강하신 분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수강 졸업식장 받으시길 바라고, 회비는 50불입니다. 그날 당일 주셔도 되고, 그리고 뱃모로 미리 보내주시는 센스 무척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역 아카데미를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이사분들이나 회원분들이 할지라도 오셔서 네트워킹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그 귀한 교재가 없이 식사비 30불로 그리고 그분들과 네트워킹 잘해서 카피하는 교재를 받으시는 건 본인의 네트워킹 능력입니다. 그렇게 잘 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6월 7일 5시 반에 줌으로 마지막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 주 6월 14일 옥스포드 팔레스에서 저희가 졸업식이 있습니다. 5시부터 모여서 립세션 시작하고요. 5시 반에 칼같이 저희가 졸업식 시작하고 1시간 동안 한 후에 그 후에 식사하면서 네트워킹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5번까지 오셔서 수고하셨고요. 다시 주먹 쥐고 양손 주먹 좋아요. 네, 우리가 한 번 남은 것을 반드시 내가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라는 뿌용뿌용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그 자세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참신하고 귀여워. 내가 아무데도 이 표정을 공개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 많죠? 예, 갑오로 길이 남을 표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 마지막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